순천과 여수를 잇는 29.5km의 여수 자동차 전용도로. 이곳에 그 누구도 몰랐던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데. 편도 2차선 터널한 도로에 부서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고가 좀 여러 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순천 여수간을 살인도로로 합니다. 주로. 살인도로요? 작년 한 해 교통사고 사상자만 90명에 달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고들. 급기야 일명 살인도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저기 길이 굉장히 좋은 고속도로인데. 네. 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개통된 여수 자동차 전용도로. 고른 노면과 시원하게 뻗은 도로 때문에 길이 잘 나 많은 있네요. 운전자들이 네. 달리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도로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워낙 사고가 접촉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살인도로로 합니다. 그만큼 네, 사고가 많다는 거죠. 듣고도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실제로 개통 이후 여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봐도 30km가 채 안 되는 이 저렇게 구간에서 작년 36건, 올해만 2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14일에도 마레터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를 보듯 도로는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2차로에 있던 한 차량의 후방 영상에 수상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갑자기 트레일러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데요. 결국 차량 한 대를 덮치면서 급하게 방향을 틀었지만 그대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차들이 정체돼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터널 안.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이곳에서는 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걸까요?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맨인 블랙박스 제작진은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혀 이곳이 바로 나가는 곳이 사고가 아닌데. 일어난 자리.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여수경찰서 관계자분이 동행해 주셨는데요. 현장에는 아직도 참혹한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해서 첫 차량, 최초 충격 차량을 충격하게 되고 충격한 이후에 1차로로 차량이 저 보도블록을 넘어서 쭉 진행하게 됩니다. 약 50m가량을 진행하면서 10중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 트레일러는 최초 충돌 차량을 덮치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1차로로 이동했지만 2차로에 정체돼 있던 차들과의 추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섭네, 그런데 졸음운전.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사고가 있었던 시각은 오후 2시경. 출퇴근 시간도 아닌 이른 오후에 터널 안에서 정체를 빚은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터널을 따라 주행해봤습니다. 마레 터널을 나와 얼마 가지 않았는데 횡단보도 하나가 보이네요. 여수 엑스포역으로 들어서는 곳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신호 때문에 터널 안에서 갑작스런 정체가 일어난 건데요. 게다가 터널 구조의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터널이 확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입에 밀려있으면 그걸 알고 달리는데 그게 중간에 밀렸을 때는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차가 없다고 막 달리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가서 차가 나타나니까 이게 사고 위험성이. 터널이다 보니까 굴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 규시가 잘 안 보이니까. 앞서 본 것처럼 이곳은 횡단보도로 인한 정체가 있는 곳인데요. 그러나 터널이 굽었기 때문에 정차된 앞 차량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100m.
1초만 졸아도 차는 60m 가까이 전진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늦은 시간이죠. 구조적으로 좀 위험하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졸음운전이라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지만 곡선형 터널 구조와 터널 끝에 위치한 신호등으로 인한 정체가 사고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던 거죠. 대형 사고로 번진 마레 터널 사고. 과연 도로 설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설계한 기관을 찾았습니다. 도로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는 다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직접 설계도를 확인해봐도 도로 설계 규격에 어긋나는 점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간 곳곳에 있는 터널인데요. 산을 뚫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지금 저희가 관내 관리하고 있는 한 560km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30km 구간에 봤을 때 그렇게 터널이 많은 거는 저희 관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30km가 안 되는 짧은 구간에 무려 8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고는 터널 내에서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3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엑스포터널 사고를 비롯해 대포터널, 둔덕터널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중 연쇄추돌 사고가 잦은 대포터널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수 방향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갑자기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랙버스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고 있는데 좌측 1차선으로 돼가지고 차가 한 10대 이상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뒤에 한 5분 정도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어가지고 같이 갔었으면 아마 저도 사고가 났을 거예요. 이 사고는 무려 1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연쇄추돌 사고였습니다. 그날 막 진입된 그 부분에서만 그 입구 부분에서 발견돼 있다는 의견에 터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방 뭐 시야가 좁아지니까 앞에 상황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당연히 이제 사고 원인이 있겠죠. 구를 자주 지나가잖아요. 구를 지나가고 들어가고 지나가고 들어오는 와중에 그런 느낌이 좀 착시 현장이랄까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어두운 데 들어갈 때 잘 안 그렇다면 보이잖아요. 터널이 시야 확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터널에 진입할 때 동공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야 이거 어떻게 찍었지? 오 이거 봐 엄청 크죠? 와 차이가 많이 나죠? 보이시나요? 빛을 모으기 위해 터널 안에서 동공이 훨씬 커진 모습입니다. 조류들이 저렇게 눈이 크거든요. 저희들이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눈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게 됩니다. 그 매우 짧은 순간,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주변의 도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와 신기하다. 커질 때까지는. 순천 여수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터널에서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로 들어서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지 중심을 잃고 차가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줄어든 빛의 양 때문에 찰나지만 블랙아웃이 일어난 겁니다. 괜찮아야 되는데. 반대로 터널 밖으로 빠져나갈 때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터널을 나가자마자 정차된 차와 부딪히고 마는 차량. 장성택 처용의 배경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터널 안이라는 공간에서 시야가 차단돼 도로 위에 정차돼 있던 차를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차량 발견 후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너무 늦고 말았네요. 장성택 처용의 배경은
실제 여수 자동차 전용 도로의 터널 사고들도 상당수가 터널 진출입 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터널뿐 아니라 교량에서도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량 역시 위험한 걸까요? 주변 시야를 잘 보지 못하는 픽세이션 현상이 교량에도 발생을 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픽세이션 현상은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주변 지형 지물이 없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속도감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달리는 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 예. 실제로 여수 자동차 도로에는 총 21개의 교량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차 앞으로 갈게요. 실험은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됐는데요. 계기판을 가린 채 제한 속도에 맞춰 시속 80km로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속도 유지가 가능할까요?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달린다 쳐서 한 85? 본인이 85km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실험 참가자. 그러나 실제 주행 속도는 무의식적으로 밟게 120km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 속도 80km인 이 도로를 주행하는 실제 운전자들은 어떨까요? 제한 속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과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의 차량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곳의 평균 속도는 67 제한 속도를 마일이구나. 훌쩍 넘긴 시속 120km였는데요. 이처럼 교량에서는 자신의 속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속을 하거나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사고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 역시 교량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행 차량이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 속도를 간과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건데요. 결국 앞차를 추돌하고 맙니다.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고를 살펴볼까요? 내리막길이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정체가 되자 블랙박스 차량은 무사히 정차했지만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뒤 차량이 와서 부딪힙니다. 자신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이처럼 제동거리를 착각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와 같이 여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터널과 교량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위험 요소의 심각성을 모른 채 터널과 교량의 단조로운 주행 환경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방심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가 바로 사고를 유발하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요인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적절한 긴장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잘 파악하여서 도로의 개선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로를 설계하지 않으면 이 고속도로의 아이러니는 계속될 것입니다.